안녕하세요. 이태영 수장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멜버른의 아파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. 제가 지난주에는 세인킬다 로드에 있는 좀 고층 아파트에 다녀왔었고요. 이번 주에는 투락 로드에 있는 사우스 야라 지역의 투락 로드에 있는 아파트에 다녀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여기도 3베드룸 2베스 아파트고요. 여기는 좀 오래된 아파트입니다. 새로 지은, 그러니까 10년 이내 신축 아파트라고 할 수는 없고요. 95년도인가 지어진 거니까요. 벌써 30년 정도 된 건물이에요. 그런데 굉장히 관리가 잘 돼 있는 건물이고요. 저층에 코티야드가 중정형 정원이 있는 아주 아름다운 아파트 단지였어요. 그리고 저는 제일 좋았던 게 위치가 너무 좋더라고요. 사우스 야라 스테이션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 도서관도 바로 옆에 있고 공원도 바로 옆에 있고요. 그리고 여기서 사실 조금만 걸어가면 차펠 스트리트라고 그 쇼핑과 뭐 식당도 많고 되게 작은 예쁜 작은 편집숍이 굉장히 많은 그 길이 있어요. 한국의 뭐 가로수길, 뭐 요즘은 사실 가로수길이 별로 핫하진 않지만 네, 예전에 가로수길을 생각나게 하는 네, 그런 그 쇼핑 거리인데 거기에서 되게 가깝거든요. 그래서 주변에 맛집도 많고 카페도 많고 그리고 시티에서는 뭐 CBD까지 트램 타도 한 15분, 20분 그리고 지하철로는 두 정거장이면 시티에 도착하니까요. 사우스 야라는 멜번의 부촌이잖아요. 어떻게 보면 서울의 강남 같은 지역인데 거기에 있는 좀 오래되었지만 그래도 잘 관리된 아파트가 매물이 나와서 한번 다녀왔습니다. 아파트 입구도 좋았고 그리고 정원이 이렇게 사실 그 인조잔디를 깔아놓은 게 좀 아쉽긴 했지만 어쨌든 그 중정형의 그 정원이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외부 공간이 있다는 게 저는 좀 좋았고요. 그리고 저층형 아파트라는 점도 굉장히 좋았어요. 아파트 들어가면 뭐 여기 다른 아파트들 다 그렇듯이 뭐 바로 거실이고 네, 현관이 없고 이런 점은 굉장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뭐 발코니도 있고 또 거실에 빛도 잘 들고 네, 내부가 30년 된 아파트 치고는 굉장히 관리가 잘 돼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이거 마음에 드는데? Thanks for being sympathetic. You know, I like the master bedroom. Currently it's being rented? No, the owners just moved back in here for a little while. Yeah. 뭐 방 3개 다 굉장히 사이즈가 커서 요즘 새로 나온 아파트들에 비하면 네, 상대적으로 크기가 좀 크더라고요. 옛날 아파트들이. 그래서 방 사이즈도 크고 한 건 좋았고 근데 아쉬운 점은 일단 주방이 너무 작고 또 세탁기를 놓는 공간도 너무 작아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세탁기나 건조기는 전혀 들어갈 자리가 없어 보였고요. 그리고 창호가 이제 이게 모든 아파트들에 다 공통되는 내용인데 신축 아파트는 사실 요즘 다 창호를 복층 유리라고 하죠. 더블 페인 글레이징을 사용을 하고 단열이 되는 프레임을 사용을 해서 별로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제 옛날 아파트나 오래된 집 같은 경우들은 창호가 다 정말 단열이 하나도 안 되는 프레임도 단열이 하나도 안 되고 그리고 유리도 싱글 페인 글레이징 5mm 단판 유리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. 그래서
하우스는 이제 이런 것들을 레노베이션을 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인 게 레노베이션을 할 수가 없거든요. 네, 그 조합이라고 하죠. 오너스 코퍼레이트에서 보통 관리를 하는데 그 오너스 코퍼레이트에서 허락을 받아서 레노베이션을 해야 하는데 외관을 건드리는 건 어떤 아파트도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안쪽에다가 뭔가 덧창을 대는 방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건 굉장히 좀 보기 좋지 않을 수 있고, 네, 그리고 또 만약에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무슨 그 외관 리모델링을 하겠다라고 하면 전 어쨌든 또 그 돈을 또 이중으로 내야 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점들이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. 내 마음대로 리모델링을 할 수도 없다는 점, 네, 이게 좀 마음에 걸렸고, Owners Corporate Fee라고 해서 관리비이죠. 관리비인데 공용공간 관리비인 거죠. 그러니까 제가 쓰는 가스나 물이나 전기세가 아닌 공용공간의 관리비인데요. 이제 뭐 건물에 대한 보험, 그 다음에 공용공간 관리비, 장기수선 충당금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합쳐서 내는 그 조합에다가 내는 비용이에요. 아파트는 대부분 다 이게 있어요. 근데 이 아파트는 그 오너스 코퍼레이트 피가 굉장히 좀 굉장히 좀 높더라고요. 어메니티가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 있잖아요. 뭐 야외 풀이 있다든지 뭐 아니면 뭐 로비가 굉장히 크다든지 이제 이런 아파트들은 당연히 오너스 코퍼레이트 피가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아파트는 사실 공용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거든요. 아주 작은 짐이 하나 있기는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원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원에 인조잔디 깔려 있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막 정원 관리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진 않은데 그쵸, 그냥 주로 보험하고 이제 그런 건데 그게 1년에 7,800불이 조금 넘더라고요. 오너스 코퍼레이트 피가. 그러면 이것도 벌써 1년에 한 800만 원? 7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추가로 나간다는 게 좀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아파트가 나온 가격이 1.1 밀리언에서 1.2 밀리언에 나와 있거든요. 그러면 한국 돈으로는 10억에서 11억 원 정도에 나와 있는 건데 이 돈을 지금 투자를 해서 이 집을 사는 게 부동산의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맞나?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.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글렌 웨이벌리라는 지역은 시티에서 훨씬 멀어요.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. 시티에서. 그리고 이 사우스야라 지역하고는 또 굉장히 다른 분위기의 그런 지역이에요. 서버브라고 하죠. 그러니까 시티 근처가 아니라 시티 외곽 쪽으로 나가서 이제 단독주택이 굉장히 많은 조용한 주택가에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이 동네 집값도 제가 이제 알아봤단 말이에요. 이 동네는 아파트가 많지는 않고 단독주택이 되게 많은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뭐 1.2 밀리언부터 해서 뭐 이제 막 큰 집들은 이제 2 밀리언 뭐 이렇게까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사우스야라에 있는 아파트를 1.2 밀리언을 주고 사는 거랑 글렌 웨이벌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좀 작은 단독주택을 1.2 밀리언을 주고 사는 거랑 부동산 가치로 봤을 때 어떤 게 더 좋은 투자인가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. 저는 당연히 사우스야라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게 훨씬 더 나은 투자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, 처음에는. 근데 진짜 그런가?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찾아봤거든요. 제가 갔던 후락로드 아파트에 지난 10년간 그 매매 가격,
좀 찾아봤어요. 2017년도에 1.3 밀리언의 거래가 된 게 있었고요. 그리고 2021년도에는 1.5 밀리언의 거래가 됐었고, 그런데 2022년에는 다시 1.3 밀리언, 그리고 2025년에는 1 밀리언이 조금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된 그 히스토리가 있더라고요. 그래갖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. 2025년에 95만 불에 거래된 그 건은 뭐 좀 예외의 거래라고 치더라도 나머지 3건만 보더라도 다 3베드룸 2베드 기준이었고요. 2017년도에 1.3 밀리언 하던 게 2022년도에도 1.3 밀리언이고, 지금 현재 제가 알아본 이 유니트도 1.1에서 1.2 밀리언으로 애스킹 프라이스가 나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 얘기는 2021년도에 잠깐 1.5 밀리언까지 오르긴 했었으나 다시 가격은 하락해서 10년 전과 동일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거나 아니면 10년 전보다 약간 10% 정도 하락한 가격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너무 이상하잖아요. 왜냐면 멜번의 부동산은 지난 10년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럼 멜버른의 전체 주택에서 3베드룸 하우스를 기준으로 중위주택 가격을 좀 찾아봤어요. 아니, 멜버른 전체로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게 편차가 크고 사실 뭐 큰 의미를 갖는 데이터는 아닌데, 어쨌든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거는 그 중위주택 가격이 그대로인가 아니면 올랐는가를 한번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. 그랬더니 2017년보다는 25년에 지금 그래도 14% 정도 오른 가격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. 2017년도 때 좀 한번 붐이 있었고, 그리고 코로나 초기에 21년도 이때도 또 가격 상승이 좀 크게 있었다라고 들었고요.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끝나고 24년도 이때부터 약간 침체기로 접어들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, 뉴스도 그렇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이 글렌 웨이벌리 지역의 중위 주택 가격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. 지난 10년간 중위 주택 가격의 변화를 좀 한번 봤어요. 그랬더니 지금 이 글렌 웨이벌리 지역은 2017년도에 1.5 밀리언이었었고 중위 주택 가격이요. 2018년에는 1.7, 그 다음에 2025년 현재 1.67, 167만 불이 1 밀리언, 1.6, 1.7 밀리언이 이제 이 지역의 중위주택 가격이라는 거죠. 보시면 여기도 상승을 좀 했잖아요. 그래서 지금 투락로드의 그 아파트, 그러니까 시티 근처에 굉장히 좋은 동네의 아파트와 지금 시티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서버브의 단독주택 시세를 비교를 해보면 뭐 한 개의 케이스와 그 다음에 중위주택 가격의 비교니까 뭐 엄청 정확한 비교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감을 잡는 데는 좀 유용한 정도의 감을 잡기 위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시티 근처에 아주 좋은 동네의 아파트는 가격이 그대로거나 아니면 10%에서 15% 정도 하락을 했고요. 글렌 웨이벌리 지역의 주택은 같은 기간 동안에 10% 정도 상승을 한 거죠. 근데 이건 중위 주택 가격이라서 그렇고요. 글렌 웨이벌리 지역의 주택 가격을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, 이 지역은.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너무 신기한 거예요. 한국의 경우랑 비교를 해보면, 특히 서울의 경우와 비교를 해보면, 한국에서는 그 인서울의 것도 가장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사는 건 불변의 법칙이잖아요. 특히 부촌, 좋은 그 좀 많이 비싼 지역의 아파트 값은 절대 내리지 않고 30년 된 아파트건 40년 된 아파트건
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한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 이 멜버른에 와서 제가 아파트 시세를 좀 물어보고 다니면 신축 아파트는 되게 비싸요. 신축 아파트를 구매하는 건, 새 아파트를 구입하는 건 굉장히 비싼데, 오래된 아파트들, 뭐 20년, 30년 이렇게 된 아파트들은 가격이 그대로이거나 아니면 하락하거나 하더라고요. 이제 그 이유가 당연히 건물이 노후함에 따라서 이제 신축 아파트보다 좀 매력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는 3, 40년 된 아파트 아니면 진짜 컨디션 정말 나쁜 아파트들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은 계속 떨어지기는커녕 오르잖아요. 그 이유는 사실 재개발에 대한 재개발을 하게 됨으로써 발생할 수익에 대한 기대가 시세에 반영이 돼 있는 거거든요. 그런데 멜버른은 그게 없어요. 여기 호주는 일단 아파트를 한번 지으면 뭐 100년이 돼도 재개발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. 뭐 튼튼하게 잘 지었는데 리모델링하고 필요하면 보수공사를 해서 고쳐 쓰지, 그거를 왜 부시고 다시 지어, 이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으시더라고요. 그리고 실제로 뭐 4, 50년 됐다고 해서 재개발이 진행된 케이스도 거의 없다고 하고요. 이건 제가 부동산 하시는 분들 만날 때마다 여쭤보는데 한 열이면 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. 재개발은 안 한다, 아파트는. 그냥 고쳐 쓰는 거다. 보수하고 잘 관리하면 100년, 200년 충분히 간다.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로 인한 어떤 기대 수익 이런 게 전혀 없는 거고, 그런 것들이 이제 시세에 반영이 돼서 아파트는 시간이 지나고 노후함에 따라 시세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. 가격이 하락하는 것 같고요.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밀고 뭐 타운하우스를 지을 수도 있는 거고, 만약에 그 지역이 점점 이제 인기가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더 많아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시티에서 멀리 떨어진 글렌 웨이벌리 같은 지역의 단독주택이 오히려 더 지난 10년간 부동산은 가격적인 면에서는 더 상승했던 것 같아요. 뭐 글렌 웨이벌리 지역을 제가 이제 본 거는 서버브 중에서, 그러니까 멜번의 인근에 있는 그 서버브 지역 중에 사실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른 동네라고 하더라고요. 이 동네가 이유는 학군. 네, 이유는 학군입니다. 한국과 똑같습니다. 네, 하이스쿨 랭킹을 이제 봤는데, 저도 이제 저희 아이를 하이스쿨을 보내야 돼서 뭐 선호 조사를 하더라고요, 학교에서. 그래서 뭐 2개 학교가 후보가 있어서 제가 이제 빅토리아주 전체 하이스쿨 랭킹을 봤는데, 이 동네에 있는 그 글렌 웨이벌리 세컨더리 칼리지인가? 그 고등학교가 있어요. 글렌 웨이벌리 고등학교가. 여기가 빅토리아주 전체 1등이더라고요. 네, 그러니까 뭘로 매기는 거냐면 그 수능 같은 거 보잖아요. 여기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 수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년별로 이제 학력 테스트 같은 거 하는데,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하이스쿨 랭킹을 냈더라고요. 근데 그 글렌 웨이벌리 하이스쿨이 거기서 1등을 했어요. 그래서 아마 그 학군 프리미엄 때문인 것 같고,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을 한 게, 도대체 왜 이 동네는 이렇게 하이스쿨 애들이 공부를 잘하나 생각을 해봤거든요. 그랬더니 이제 답은 인도 사람하고 중국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. 이 동네에 제가 처음 와가지고 너무 놀란 게, 여기가 호주가 맞나? 여기 동남아 아니야? 제가 그랬거든요. 여기 중국 아니야? 여기 상하이 아니야? 제가 그랬거든요. 그 저희 동네에 쇼핑센터가 하나 큰 게 있는데, 거기를 가면 정말 중국 사람이 반, 그
다음에 인도 사람이 반, 그리고 정말 한 열에 한 명, 두 명 정도 이렇게 백인이 보여요. 그리고 저희 아이 학교, 초등학교도 갔는데 학생들을 봤는데 학생들이 그러니까 10명 중에 반은 인도 사람, 그 다음에 10명 중에 4명은 중국 사람, 그 다음에 나머지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만 백인이 섞여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합니다. 네, 제가 보니까 중국 사람들하고 인도 사람들이 애들을 엄청 공부를 많이 시켜요.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인도와 중국 이민자가 많이 살고 그들이 공부를 엄청 열심히 시키기 때문에 하이스쿨 랭킹이 높고, 네, 애들이 대학을 잘 가고,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다른 서버브에 비해서 집값이 많이 오른 게 아닌가, 네,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. 이거는 제 뇌피셜이에요. 그냥 제 감이에요. 그냥 와서 제가 관찰한 결과고요. 뭐 여기는 사실 한국처럼 그렇게 너무 공부를 열심히 시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공부를 안 하는 걸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좀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학교에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정말 공부를 많이 안 시키고 진짜 운동만 주구장창 시키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여기서 공부를 좀 시키는 동네에 가야 어느 정도 이제 밸런스 잡힌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,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. 네, 뭐 아파트 얘기하다가 학군 얘기까지 나왔는데,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제가 멜버른의 부촌 아파트 매물을 한번 봤고요.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그 단지 아파트의 가격을 좀 보면서 굉장히 좀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또 그거를 멜버른 전체 부동산 중위가격하고 좀 비교를 했고,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서버브, 글렌 웨이벌리라는 서버브의 단독주택의 가격 변화와 비교를 해서 보니까 부동산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적어도 지난 10년 기준으로는 뭐 별로 좋은 투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그러면 지난 10년의 가격 변화대로 앞으로 향후 10년이 그렇게 또 갈 거냐? 그거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어 10년 뒤에도 2025년이니까 2035년에도 그러면 또 글렌 웨이벌리 지역에 단독주택을 사면 또 10% 20% 이상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 거냐? 그럼 뭐 사우스야라의 아파트는 사면 또 10%뭐 가격이 하락이 될 거냐? 그거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사실 그 부동산의 트렌드라는 거는 바뀌게 돼 있고요. 언제까지 이렇게 서버브로 바깥으로 팽창이 지속될 거라는 거를 뭐 아무도 알 수가 없죠. 그리고 또 이제 트렌드가 바뀌어서 시티 근처에 아파트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 투자의 관점에서 뭐가 좋다는 그거는 저는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지난 10년을 봤을 때 2017년도에 만약에 1.2 밀리언을 주고 그 사우스야라의 아파트를 샀던 사람과 1.2 밀리언을 주고 글렌 웨이벌리의 하우스를 샀던 사람을 비교하면 당연히 승자는 후자인 거죠. 네. 그런데 이제 두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요. 네, 꼭 부동산 가격의 측면에서만 집을 구매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다양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다음 시간에는 글렌 웨이벌리 지역의 하우스 매물을 좀 나온 게 있으면 좀 다녀보려고 합니다. 요즘 여기는 아주 오래된 집이 매물로 나오거나
아니면 새로 지은 집들은 대부분 타운하우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동산 매물들도 한번 좀 더 보려고 합니다. 오늘 제 얘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